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예시에 대해서는 이제 뒷장에서 다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맨 끝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맨 끝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요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 시 유의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설계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원리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보다 과학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어떤 대학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을 각 대학에서 A 대학에서 잘한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그대로 들어와서 B 대학에서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옛날에는 인원들이 많고 했을 땐 잘 됐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차이는 조금 있었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충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상위대학, 서울에 있는 그 상위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이라든지 뭐 어떤 고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평생교원에 별로 관심을 안 가졌잖아요, 프로그램에. 그래서 다른 대학, 중소 이렇게 명지대학이라든지 이런 그런 밑에 대학들이 잘하는 프로그램을 그냥 가져와서 그냥 했으면 잘 됐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정규과정 학생들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만 그냥 프로그램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는 어떤 면은 과학적인 어떤 그런 과학적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어떤 지도안이 작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설계에 따른 이 지도안을 작성할 때는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는데 그 유의할 점이 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자,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설계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계획되어진 이러한 프로그램을 참가자들의 어떤 이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중요한 이제 수단이 되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가자와 이 지도자가 교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제는 숙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제일 유의할 점 뭐라 그랬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설계할 때는 이제는 전문성, 과학성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 전문적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어떤 면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의 어떤 요구를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가자하고 지도자가 이 교류를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계속된다 그러면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어떤 면에서 보면 참여하게 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서로 간에 어떤 그런 프로그램만을 가시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교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둘째는 프로그램의 어떤 실시 방법이 이제는 다양하게 활용됨에 따라서 이제는 이 상황 변화도 이제는 다양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유연하고 그다음에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이 다양한 이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급격한 상황이 이제 변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상황이라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인원이 많기 때문에 A에서 했던 프로그램들 B에서 됐습니다. 그러나 실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는 지역적으로도 이제 인구가 많이 이제 보면은 이제 많이 감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성인학습자가 많이 늘어났죠. 성인학습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인학습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유연하고 순발력 있는 이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미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그러한 대응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요구가 되고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이 참가자를 존중하면서 이 자주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이 의견을 고침으로써 더 나아질 수 있는 시간대를 편성해 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반적으로 하면 제일 첫 번째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참가자들의 어떤 면에 보면 요구사항, 이것들을 요구사항을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죠. 이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때 이제는 이 참가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의견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시간대를 편성하는 게 좋은지, 어떤 요일대를 편성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자,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목표 달성을 위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어떻게 돼요?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여유로움이 없이 꽉 짜여진 시간대를 편성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지 않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수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 목표를 달성한다는 이유, 그 다음에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위해서 아주 시간을 그냥 어려서부터 빽빽하게 막 이렇게 짜간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시간대를 고려해서 편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 주말에 이렇게 쉬고 와가지고 월요일날 바로 이 프로그램을 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요일 때 일을 해야 된다. 근데 화요일 때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러면 뭐 월요일날 오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오후 때 시간을 때는 편성을 한다. 근데 오후 때 편성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쪽 성인학습자들의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성인학습자들의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오후에 또 아이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를 만약에 다닌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끝나고 와서 부모가 이제 없으니까 또 이것도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참여자들의 시간대와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 지도자로서 이런 그 시간대를 꽉 쥐어야 되는 시간대를 빽빽하게 운영하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성과도 없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요구 사항들, 그다음에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유연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짜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시간대라든지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요구 사항들을 또 펼쳐놓고 또 의견 수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자, 이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과 이 지향점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프로그램 설계나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지도안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는 이 프로그램 활동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실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출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 프로그램을 활동하고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런 어떤 이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세로 임하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의 활동을 생동감 있게 그다음에 어떤 생동감이 넘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목표 달성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게 이제 생동감이 있으면 그 목표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목표 달성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참가자나 그다음에 어떤 관련 기관, 그다음에 교육적 환경 이런 것들의 어떤 여건을 감안해서 이 프로그램 지도자가 동원이 가능한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가능한 것을 통해서 어떤 여기에서는 여기 오타가 났네요. 기술과 이 지식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프로그램 활동을 체계하는 하나의 어떤 예술이자 과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을 그냥 생각내는 대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 해볼까?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창의적인 어떤 기술과 지식을 활용한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술이고 어떤 면에서는 과학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의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설계를 할 때도 보면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다양하게 있지만 첫 번째는 이제 이 평생 지도자 이 평생교육원에서는 평생교육사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사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어린아이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만 이건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는 어떻게 돼요? 이 청소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그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뭐냐 하면 또 이것을 운영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격증. 그래서 이제 현재가 이제 앞으로 가면 이제 이 자격증화 시대가 이제 돼가지만은 여기에서는 이 자격증이 이제 없으면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격증이 모든 것들이 시대화가 돼가다 보니까 이 자격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이제는 개발하고 설계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뤄가야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보면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내가 이제 한번 해보고 이런 어떤 과정을 자격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맞게 또 기관에 가서 이런 활동을 해보면 이제 쉽게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 또 다양한 어떤 그런 또 탄력을 받아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또 잘 또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자, 참가자 분석 시 이제 고려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참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짤 것이냐. 그래서 학습자를 분석할 때 유의할 사항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참가자의 어떤 생물학적 특성을 분석해야 된다. 이 생물학적 특성에는 뭐냐면 자, 참가자의 어떤 연령, 여기에는 연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 성별, 뭐 이런 것들이 연령이나 성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그 있어야 되는데 그 연령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의 어떤 경험, 그다음에 외모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그 지표, 그가 될 수 있고 이 성별은 뭐예요? 역시 어떤 참가자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면 대상을 이 프로그램을 짤 때 보면 야 이건 남성을 대상으로 할 건가 여성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남녀 공용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집하는 데 있어서 보면 남녀 공용을 하는 프로그램이 좋겠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남자나 여자라는 그렇게 별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공용으로 해야 되지만 이 프로그램들이 또 지속제일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 그 대상만을 해서 성별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들이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인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남녀 어떤 프로그램들은 될 수 있으면 남녀 공용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참가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도 보면 분석할 때 보면 이런 연령이라든지 성별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참가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두 번째는 자, 참가자의 어떤 그런 교육적 배경을 분석해야 된다. 참가자의 어떤 그런 교육적 분석을 이제 우리가 배경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참가자의 어떤 그런 교육 수준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을 통해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선행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느냐 이제 교육 수준에 따라서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니느냐 이렇게 따라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참가자의 어떤 선행 지식이라든지 학습에 대한 어떤 불안감 정도 그 다음에 읽기 수준 등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력 수준에 따라서 지적 경험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효과적인 어떤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서는 이 교육적 배경을 잘 파악해야 된다. 교육적 배경. 그래서 교육이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를 나온 분들이 없겠지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그냥 일부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든지 그다음에 뭐 중학교를 졸업했다든지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든지 대학을 졸업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게 보면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면 초등학교에 맞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경우도 있죠. 근데 과거에 지금 보면 그 이제 고등학교나 이런 쪽에서 보면 그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해서 야간에 문맹교육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하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게 한글 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한글 교육.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교육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교육적 배경에 따라서. 그러면 중학교를 졸업한 대한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제 뭐 학업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졸업을 했을 때면
중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고 고등학교에 졸업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뭐 예를 들어서 학점은행제를 위해서 뭐 정규 과정을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학점은행을 따가지고 내가 뭐 대학을 졸업하겠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거기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학위 문제다보다는 뭐 취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취미와 어떤 그런 이제 전문가 자격증을 이제 또 요구한다는 거죠. 뭐 취미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 자격, 그다음에 또 이제 문화적인 거와 관련된 거, 문화적인 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모든 거 다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예술 문화 쪽에서 보면 뭐 미술이라든지 예와 해랑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분들을 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은 이런 어떤 그런 취미라든지 전문가 과정이 아닌 단순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대중은 이제 과거에 비하면 이제 그 고급 어떤 그런 이제 고급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뭐 골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거의 뭐 이제 대중화되는 이러한 추세가 이제 있는데 골프가 이제 실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골프장을 이제 찾고 뭐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가격이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측면은 있는데 그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보면 하여튼간에 이 교육적 배경을 잘 분석을 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적 배경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지역의 이게 분표 저기 지역별 이제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강남에 있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강북 지역에 있는 지역하고 보면 이제 교육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측면에서 이루어가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또 이 교육의 어떤 그런 성과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도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참가자의 어떤 정의적 특성을 분석해야 된다. 이 정의적 특성은 뭐냐면 여기서 정의적 특성이라는 것은 참가자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가치, 그다음에 어떤 신념,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견해와 흥미, 그다음에 태도, 선호도 뭐 이런 것들에 있는데 정의적 특성.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라든지 신념, 어떤 견해와 흥미, 태도,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 선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호도.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학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유와 동기, 그다음에 학습 유형, 불안감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어떤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뭐 아파트가 있는다든지 뭐가 있는다든지 이렇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 프로그램도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주거와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가 여기가 아파트냐, 여기 주택이냐 이거에 따라서 어린 아이들의 어떤 성향도 달라지다는 거죠. 아파트에서 보면은 성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유하다 보면은 여기는 주택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뛰어놀고 막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거칠고 막 이런 상태들이 막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뤄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보면 이 주거와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가치라든지 신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뤄갈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뤄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의 어떤 태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선호도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주거 지역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도 이 프로그램 자체가 또 틀려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 참가자의 여기에서는 이제 그 운동적 특성과 어떤 지각을 분석해야 된다. 운동적 특성과 이제 지각을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의 어떤 특성은 여기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어떤 체육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 이 지도자들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프로그램의 사항은 어떤 면에서는 보편적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청각이라든지 시각적 이런 어떤 채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그런 지각 능력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지각 능력.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신체적 운동적 특성에서도 신체적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신체적 조건은 어떤 체육적인 거기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러한 어떤 다양한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이런 채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지역이 이제 어느 도시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대도시와 어떤 중소도시 이렇게 이제 서울을 둘러싼 중소도시 그다음에 이제 그 외곽 그 주변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중소도시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중소도시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되는 사항은 프로그램대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루어갈 때 그다음에 그것을 잘 분석해 갈 때 그 프로그램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지도사로서 청소년 지도사로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장단점이 이제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면 이 프로그램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이제 요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런 그 것들이 없으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어떤 그런 여태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유의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유의점이라든지 참고자 어떤 고려사항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지만 그 프로그램이 이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제 그 프로그램 아까 예시했던 거 먼저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제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과제로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제 이 청소년 평가 그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개발과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를 좀 해본다 그러면 이거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과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실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라고 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건데 실적으로 보면 이제 군부대에서도 보면 이 훈련 상황을 이제 훈련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훈련 계획을 수립하면 뭐 요건 틀린 거지만 아까도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면 이 도입하고 전개하고 평가는 요건 이제 된 거거든요. 요 예산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이거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자 광자명이다. 그래서 어떤 강사는 누구누구 교수, 뭐 진로 만들기다. 광자명은 대상은 뭐 예를 들어 학생이다. 그래서 몇 명을 할 것이냐 인원 이 기본적인 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제목은 뭘 만들 것이냐 진로 만들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훈련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훈련을 하게 된다 그러면 뭐 제목은 예를 들어서 뭐 각개전투다. 예를 들어서 각개전투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화생방 훈련이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뤄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할 것이냐 장소적인 면에 있고요. 그다음에 강의는 방법은 강의식하고 모든 별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별로 할 것이냐 조별로 할 것이냐 그래서 강의별로 한다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몇 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어떤 그런 그 120분 진행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강의는 몇 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여기에서는 조별 그런 그 실습은 몇 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평가는 얼마나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너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뭘 할 것이냐 예를 들어 화생방을 한다 그러면 화생방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화생방에서는 여러 가지 뭐 판촉이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화생방도 이제 화생방에 관련된 어떤 그런 그 뭐 방독면이 필요할 것이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진단 키트는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교육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목표는 이 목적과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진로니까 전공을 분류에 따라서 뭐 대학 구성과 전공을 이해한다는 그다음에 대학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을 이해한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아까 뭐 각개전투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전술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따른 목표를 여기에 쓰면 된다는 거죠. 교육 목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세 가지 도입 단계, 전개 단계, 평가 단계를 통해서 도입을 하게 되면 자 세부 목표는 이 개념에 대한 어떤 이해와 분류 방법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활동지를 통해서 분류의 기준을 이해하고 분류 방법을 안다. 분류의 유용성을 배운다. 그래서 도입 부분에서는
이 진로 만들기에 따른 어떤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는 워크시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20분간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진로 만들기에 대한 어떤 그런 세부 목표, 그다음에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유용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20분 동안 이제 강의를 진행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뤄가고요. 다음에는 이제 전개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세부 목표에 이제 세부 목표를 이뤄갈 것이잖아요. 그 세부 목표에서는 자, 분류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 대학 만들기를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대학 전공은 어떤 원리로 분류되어 있는가를 고찰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어떤 대학의 이름을 정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몇 장의 이런 전공 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별로 그다음에 원리에 맞게 작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분류한 그룹별로 이 단과대학의 이름을 붙여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여기에는 전공별 분류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는 이 80분간 동안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어떤 대학 분류표를 만들면은 뭐 전공별로 뒷면에 무슨 전공별로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별로 대학을 만들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80분 동안 어떻게 이 진행을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이루어간다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그래서 이제 세부 어떤 그런 목표는 뭐냐, 발표를 통해서 대학의 전공 분류를 이해한다. 그래서 전공에 각 대학에 있는 어떤 그런 전공을 쭉 해서는 리스트업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국 대학에 있는 전국 대학을 리스트업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역별로 묶어서 이걸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전공이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진행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함을 통해서 어떤 전공이 많은지, 어떤 전공이 없는지. 그래서 대학에서 전공 만들 때도 보면 다른 대학에 있는 전공을 뭐 예를 들어서 인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타 대학에 전공이 없는 것을 현실의 어떤 그런 상황과 맞게 돼서 이런 것들을 이뤄가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또 없는데 새롭게 만들어가면 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별 만든 대학의 이제 분류를 설명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 조직구에 대한 이 연결성을 어떻게 이제 이뤄갈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발표를 통해서 이뤄간다. 그러니까는 요걸 줄이고 60분 줄이고 여기 발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40분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뤄가면 된다. 근데 나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따라 이제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지 뭐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얼마의 예산을 통해서 이뤄갈 것이고, 거기에 활동 사진이라든지 연수를 첨부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만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기획하고 이런 만드는데 어려운 점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1장에서 평가의 기획 및 설계를 통해서 이 평가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프로그램 지도안, 이 지도안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볼 때 이제 제출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이 여기 도입만 하면 되니까 어려웠다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평생 청소년 지도자로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런 교육을 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있을 수 있고, 또 실적으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거 이제 두 번째 강의만 진행이 되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 볼 수 있게끔 또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